우리는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위대하게 여깁니다. 그만큼 이타적이라는 것은 드문 경우라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이타적인 사람이 드문 것은 그만큼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것은 나쁘고 이타적인 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타적인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이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티븐 핑거가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과거보다 더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평화는 남을 생각하는 이타심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생각하는 이기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즉, 원자폭탄의 개발은 상대 국가에 더 큰 데미지를 입히기 위해서였는데 그러한 강력한 무기가 보편화되자 오히려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절제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심을 한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전 인류를 대상으로 확장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타심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기심에 포함된 개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타심의 화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면 가장 대표적으로 테레사 수녀님, 슈바이처, 이태석 신부님 같은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을 희생하기는 했지만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즉, 더 많은 인류의 유전자를 보존시킨 역할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의 이타심으로 발현하는 희생은 결국 많은 유전자의 보존이라는 집단 이기심으로 수렴하게 되기 때문에 전 인류를 대상으로 확장해서 생각할 때 이기심은 자연스러운 본능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유전자의 이기적 본성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이기심이 어떻게 인류를 현재의 모습으로 이끌어올 수 있었는지 알려줍니다. 40억 년 전 고대의 자기 복제자는 자신들의 보존력을 높이기 위해 각각의 생명체 속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긴 진화의 시간을 거치면서 지금에 이르렀고 가장 강력한 보존력을 갖게 된 인류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정복했다는 오만에 빠진 인류도 사실은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꼭두각시일 뿐이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결국 우리 속에 존재하는 유전자를 보존하고 유지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랑과 사회라는 개념을 더함으로써 다른 동물들에 비해 그 방식이 좀 더 복잡하고 세련되어지기는 했지만 그 근본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전 과정이 결국은 우리 속의 유전자를 위한 것입니다. 일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의 창조론마저도 사실은 우리의 유전자를 좀 더 잘 보존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개념이라는 생각으로까지 확장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허탈해지기까지 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조합니다. 이는 문화 유전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아는 일반적 유전자는 물리적 개념으로 보존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에 비해 밈은 정신적 개념으로 보존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각각의 문화권에서 나름의 독특한 문화를 보존하고 유지시켜 나가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유전마저도 물리적 유전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문화적 유전도 단지 다른 동물들과 인간을 구분지을 수 있는 정도일 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신적 개념의 보존력인 밈 덕분에 인류는 다른 동물들보다 좀 더 진화하고 우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 우리의 본질, 즉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유전자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특히나 이제 인류는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즉, 새로운 진화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진화의 틀은 기존의 유기체적 진화를 넘어서서 비유기체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갈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질적 주인이 유전자이고 그 유전자의 보존이 가장 큰 핵심 과제라고 한다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의식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 즉 생각하는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즉,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인류는 인간의 생각 능력을 넘어서는 비유기체를 만들기 직전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생각은 이 인공지능이 담당하고 우리는 편하게 유기체인 유전자의 보존과 유지에만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화 매트릭스의 한 장면처럼 우리는 단순히 커다란 인큐베이터 안에서 기계가 제공하는 영양분을 흡수하며 기계가 제공하는 가상현실과 함께 즐거운 상상만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적당한 스트레스는 건강에 좋다는 말이 있으니까 기계는 적절히 가상현실 속에서 인간들에게 작은 스트레스를 양념처럼 곁들여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